안녕하세요. 23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는 BJ 이빨 톡톡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싸면 사고 비싸면 팔아라.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요. 당연한 얘기고 간단한 얘기인데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왜? 쌀 때 사게 되면 사람들의 관심이 시들해져 있기 때문에 주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딘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리고 장기간 투자를 해야 되는 장점 아닌 단점이 있죠. 가장 싸게 샀기 때문에 어차피 복리 효과를 누리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저에게는 가장 올바르고 가장 완벽한 투자 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원래 12월 달에 원금 손실분은 다 회복을 하고 1월 달부터 수익권으로 돌아설 수 있게 지금 포트폴리오는 어느 정도 짜져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지금 트레이딩을 굉장히 자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매도금이 이렇게 계속 잡히죠. 이렇게 트레이딩을 계속 자주 하면서 수익 본 거를 팔아서 다시 다른 종목으로 사고 내려온 종목을 사고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9월달 10월달 이때 이제 폭락을 했던 그 지수들이 아직 회복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장기화가 되고 있고요. 지금 제가 9월 27일 제가 진입 시점이 되게 안 좋았어요. 처음 이제 투자 진입 시점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래 걸리고 있는 거고, 계좌 손실률이 마이너스 15%까지 갔다가 지금 2.6%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이제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되면은 이제 수익권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안 돌아서면 말고요. 천천히 돌아서도 나중에 쌓아서 이제 수익금이 쌓여가는 걸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니까요. 2016년 9월 27일날 230만원으로 이제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16년 12월 25일날 28만원을 추가 입금을 했습니다. 이제 적립식으로 자본이 되게 소자본이기 때문에 저축을 주식계좌, 주식에다 하라.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저축을 은행이 아니고 주식에다 하게 되면 주식 투자로 저축을 하게 되면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금리 1%, 2%대 은행 예금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인플레 때문에 자기 자본을 보유를 하고 있어도 돈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가난해지는 효과를 발생한다. 효과가 생긴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투자 금액은 그래서 258만원이 됐고요. 계좌 손실률은 지금 2.6% 정도. 여기 보면 지금 이제 251만 2,800원. 이게 지금 예탁자산으로 나오죠. 그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월말, 이제 월별 수익률 현황을 보게 되면, 이제 9월 27일날 시작을 해서 10월, 11월 달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러면서 저도 똑같이 이렇게 손실을 많이 입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 달 돌아오면서 반등이 들어오고 이제 트레이딩을 지속을 하면서 이제 수익금을 쌓아오고 있는 과정이고요. 여기서 이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한번 보면 지금 이제 종합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이때가 이제 트럼프 악재였어요. 이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제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비중이 100% 다 차있기 때문에 새로 투입할 수 있는 현금이 없었습니다. 현금이 있는 분들은 지금 무조건 담으면 돼요. 그 다음날부터 이렇게 급상승을 해서 제자리까지 돌아갔다가 이제 다시 빠졌습니다. 자, 이게 확인하고 가려는 성향이 있어서 그래요. 주식이라는 거는. 그래서 다시 제자리, 이 밑에 자리까지 오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반등을 해서 지금 이 위에 자리를 지금 뚫었죠. 그럼 이 다음은 어디까지 가느냐? 자, 이 선까지 가겠죠. 여기에서 한번 눌렸다 갈 수도 있고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고 이 자리 갔으면 또 한번 쉬었다 가든지 아니면 밑으로 빠지게 돼. 이게 주식도 마찬가지고 세상 모든 것에는 파동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항상 올라가고 좋은 일만 생기는 확률도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고요. 항상 안 좋은 일 그리고 하락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식 투자도 이런 부분을 염두를 해두고 해야 되겠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자 트럼프 악재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반등을 줘서 회복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하는데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 위에까지 확인을 하고 바로 뚫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이 저항대 강하게 지금 강하게 저항을 주고 있는 그 저항대에 닿아서 다시 이제 미끄러 빠졌고요. 여기서 올라가서 길게 보면 이 저항대를 돌파하게 되면 이 윗자리, 그리고 주봉, 월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때 2008년도에 자 금융위기,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1년 동안 이렇게 빠졌다가 지금 다시 회복을 했죠.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오지가 않고 살짝 내려왔다 지금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 윗자리를 뚫으면 3,000, 4,000, 뭐 5,000, 막 코스피 지수가 그렇게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방송을 이어가 볼게요. 그렇게 해서 계좌 현황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 2.6% 정도 손실 중에 있습니다. 지금 투자 기간은 3개월 됐고요. 자, 싼 주식 골라 담는 법. 일단 저 PBR 종목을 찾아라. 일단 가격이 싼지 비싼지를 이제 알 수 있는 지표. 그걸 저 PBR. 그 하나만 보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둘 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종목에 넣어둘 때, 이제 그것을 판단하는 지표로 저는 PBR을 보고요. 지속 흑자 종목을 찾아라. 그러니까 돈을 계속 벌고 있는지, 그러니까 수익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은 첫 번째 볼 게 안전성, 그 다음에 볼 게 수익성, 마지막으로 볼 게 성장성이다. 자, 안전성, 수익성이 계속 지속 발생을 하는데 성장이 따라오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시류가 반대로 돼서 되게 성장이 가능한 섹터인데, 그런 종목인데, 그런 산업군에 있는 주식인데 수익성이 지금 현재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종목은 투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성장성보다 중요한 거는 안전성과 수익성이다. 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쌀 때 살 수 있는 방법을 지속 고민해라.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게 있죠. 음봉에 사고 양봉에 팔아라. 음봉에 샀다는 소리는 주가가 빠졌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접근을 해서 그런 것부터 해서 뭐 이런저런 보조지표도 보고 굉장히 제가 참고로 보고 있는 지표들은 사실 몇 개 안 되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봤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맞는 투자법을 찾은 거고,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있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자기에 맞는 투자법을 꼭 발굴해 내셔야 지속적으로 수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식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식 투자를 장 보듯이 해라. 이 소리는 그러니까 분할 투자를 하라.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하라는 소리예요. 한 종목에 몰빵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분산 투자를 해서 이것저것 담아놓고 이제 싼 주식 이것저것 담아놓고 그 중에 비싸지는 것들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 팔아서 수익을 챙겨서 다시 싼 주식으로 사고, 그걸 지속 반복하는 게 투자. 그걸 지속 반복하는 게 이제 투자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자산 증식이 저절로 되겠죠. 자, 오늘 일주일마다 지금 추천 종목이 나가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는 OCI가 나갔고, 자, 저번 주에는 S&T 홀딩스가 나갔죠. 제가 투자드리는 종목은 1년, 2년, 3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들이에요. 지금 단기 시세를 보고 판매를 하는,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종목들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뭐 지나보면 알겠죠, 이 종목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처음에 목차에서 말씀을 드렸죠. 저 PBR 종목을 찾아라. PBR 같은 경우는 1이 자산 대비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시가총액을 나눈 값. 그러면 보통 보면 0.78이다. 지금 삼양홀딩스 같은 경우는 PBR이 0.78이에요. 그럼 자산 대비 20% 정도 저렴한 구간에 있어요. 그럼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을 지속할 것이고,
수익을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지 그것만 보면 확인이 되겠죠. 지금 보시면 PBR이 2015년에서 16년도에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가 빠졌던 소리예요. 싸졌는데 보면은 EPS가 이제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주당 5,242원을 벌어들였어요. 15년도에. 근데 12년도에 7,927원을 벌었는데 PBR이 낮아지면서 주가가 빠졌다. 이건 지금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2014년도 보면 이제 2013년도에 손실을 크게 봤다가 2014년도에 턴어라운드를 했죠. 그러면서 PBR이 지속적으로 올라갔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이제 수익성이 좋아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성장성도 인정받았고, 그다음에 14년도에 상승을 하고 15년도에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지금 다시 저 PBR 구간에 들어와 있다. 싼 구간에 들어와 있다.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삼양홀딩스죠. 자, 삼양홀딩스 차트를 한번 보면 일봉으로 말고 월봉으로 보게 되면 자, 2014년도에 턴어라운드. 자, 여기까지 빠져서 바닥 다지고 계속 적자를 보니까 이제 바닥을 다지고 턴어라운드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15년도에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자, 15년도에 85,000원, 9만원에서 30만원까지 300% 뛰었죠. 300% 갔다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제 빠지고 조정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저 PBR이 형성이 된 거죠. 삼양홀딩스 같은 경우. 그럼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게 1년, 2년 있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주식 모아가기. 제 전 영상에 보면 있는데 유튜브 보면 전 영상에 제가 어떻게 모아가는지 그 방법을 영상으로 담아놓은 게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고, 이렇게 주식을 담아가서, 그렇게 해서 수익금으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손절이 없기 때문에 수익이 날 때마다 조금씩 챙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금으로 물량을 모아가고, 이게 튀게 되면, 튀게 되는 구간에는 계속 지속 보유를 해서 100%, 200%, 최소 100% 이상. 최소 저는 제가 매매를 하게 되면, 이제 주식을 모아서 물량을 보유하고 있게 되면 최소 100% 이상의 수익이 나지 않으면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전부 100% 이상의 수익이 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런 종목들만 지금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삼양홀딩스는 싸다. 그리고 다음에 보는 게 이제 지속 흑자 종목을 찾아라. 여기 보면 EPS가 제가 말씀드렸죠. EPS가 뭐냐면 한 주당 이익을 얼마나 냈느냐. 그럼 이게 보면 주가가 예를 들어서 지금 11만원이다. 11만원인데 7,900원을 벌어요. 그러면은 7%, 뭐 6%, 7% 사이 때 되겠죠. 1년에 6%, 7%의 수익률은 가능한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고평가되어 있을 때만 매도합니다. 적정 가격에 와 있을 때는 이제 바닥에서 쌀 때 사게 되면 적정 가격에 왔을 때는 매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비싸게 형성이 되었을 때 매도를 하게 되면 바닥에서부터 샀으니까 이제 보유를 하면서 이제 복리로 자산 증식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14년, 15년, 16년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고요. 흑자 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EPS를 보면 12월 뭐 그 얘기를 해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14년도에 흑자 전환해서 3년 연속 흑자를 보고 있고 흑자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사업 구조가 개편이 됐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서 돈을 되게 잘 벌고 있다는 지금 되게 잘 벌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안전성과 수익성이 확보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안전성 같은 경우를 보는 거예요. 전 볼 때 자본총계, 부채총계만 봅니다. 자, 부채율이 얼마나 되느냐. 부채 비율이 보면 56%, 13년도에
이제 적자를 봤던 해죠. 그리고 14년도부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지금 부채 비율이 다시 떨어졌죠. 그러면서 자본 총계는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부채 총계는 2015년보다 지금 낮아졌다는 거예요. 부채가 줄어들었죠. 그럼 이건 긍정적인 신호인 거죠. 그러니까 자본 총계가 부채 총계보다 많은 회사, 그런 회사가 안전한 회사다. 그런 종목을 위주로 담는다. 이제 바이오 같은 종목들을 담을 때가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은 사실 없어요. 저 PBR인 종목이 없기 때문에 그 섹터군에서 낮은 그 종목군들을 이제 선별해서 이제 매매를 하고요. 보통 일반 제조업이라든가 일반 업종에 관해서는 항상 저 PBR주를 위주로 매매를 합니다. 자, 쌀 때 살 수 있는 방법을 지속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제가 음봉에 사고 양봉에 파는 것도 그 방법을 지속으로 고민을 했는데 쌀 때, 이제 가장 쌀 때가 언젠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주식이 어디까지 갈지, 주식 가격이라는 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신밖에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거를 판단을 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싼 구간에 들어왔을 때 더 싸지더라 그러면 더 담는 거죠. 그러니까 손절이 없는 매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손절이 있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손절이 있다면 10,000원 20%가 하락했어요. 뭐 지수 영향이든 뭐 글로벌적으로 무슨 뭐 금융위기 같이 2008년도 금융위기나 뭐 IMF 같이 그런 위기가 오게 되면 일단 현금을 확보하고 싶은 심리가 강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던 자금을 빼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회사는 돈을 잘 벌고 있어도 주가가 이제 급격하게 빠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10,000원 샀는데 8,000원이 됐어요. 근데 8,000원이 됐으면 20% 하락했는데, 예를 들어서 5% 손절을 했어. 야, 그럼 20%까지 하락했는데 내가 5% 손절했으니까 잘했다. 근데 나중에 이게 80,000원 간다고요. 그럼 800%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는데 이 단기간에 이거를 뭐라 그래야지, 참아내지 못해서 그 기회비용을 날려버린 꼴이 되는 거죠. 주식은 절대 저는 손절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데이트레이딩, 무슨 뭐 상따, 뭐 이런저런, 뭐 갭상승 매매부터 해서 정고점 돌파 매매, 뭐 별의별 거 다 해봤어요. 다 해보고 단기 수익도 많이 쌓아가 봤고요. 그런데 자산 증식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매매를 하게 되면 한번 장이 안 좋아지고 밑으로 꼬꾸라지기 시작하면요, 매매가 되질 않아요. 그렇게 단기 매매는. 장기 매매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장이 꼬꾸라지면 버티면 다시 돌아오거든요. 왜? 싼 주식, 좋은 주식, 그런 종목들만 담아놨는데 이게 전체 지수보다 더 빠질 이유가 없고요. 이제 나중에 상승을 하게 되면 훨씬 큰 수익으로 돌아온다. 그건 제가 이제 계좌 상황을 항상 오픈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마다 오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앞으로 1개월, 한 달이 지나갈수록 제 계좌가 변화가 되고 계속 수익금이 쌓여가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하는 투자 기법의 기본은 이제 PBR, EPS, 자본총계, 부채총계, 그리고 산업군. 지금 아무리 저포고 저평가되어 있고 이제 돈을 벌고 있는 게 좀 나아졌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조선업종이라든가 이런 업종은 희망이 없어요. 그 구조가, 조선 같은 경우 구조가 그 기름편 시추선이라고 그래갖고요, 기름 뽑아내는 이걸 수주를 받아야 먹고 살 수가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제가 힘들 때 전에 조선소 가서 일도 해보고 했었는데,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하루 인건비가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자, 뭐 시추선 하나 수주 받으면 뭐 2조 4조, 그러면 그게 인건비가 정말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4만 명이 일을 하는데 인건비 10만 원씩만 잡아봐도 10만 원, 4만 명, 10만 원에 뭐 40억인가? 하루 인건비가 한 40억씩 들어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 애들,
이렇게 지출이 많아지고 부채가 많은 회사들. 근데 뭐 조선 업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부채가 많이 있죠. 보통 부채가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그런 회사들은 이제 제외를 한다. 그러니까 산업군이 앞으로 성장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거다 판단되는 업종들 중에서 이제 싼 주식, 그리고 돈을 잘 벌고 있는 주식, 이런 주식들을 찾아내는 거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돈을 잘 벌고 성장성이 있고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내 포트폴리오에 담는 게 그게 주식 투자예요. 지금 뭐 이슈를 받고 있고 할 때 정도 되면 이미 매도 시점이란 소리예요. 근데 그 매도 시점에 온 종목들을 가지고 단기 트레이딩, 매매를 자꾸 지속을 하다 보니까 큰 부자가 될 수가 없죠. 자본을 늘려갈 수 있는 복리 투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투자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식이 도박이 아니고 투자로 접근을 할 수 있고, 부동산 투자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집 사면 뭐 몇 년 지나면 그게 자산을 늘려주고 이런 시대도 지났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서민들이든 부자든 투자를 할 수 있는 곳들이 일반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주식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황이 좋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도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펀드가 돌고 있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엉망이라서 사실 남들한테 맡겨서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와 공부를 지속해야겠죠. 그러면서 자신의 기법, 그리고 자신의 스타일 계속 갈고 닦아서 점점점 효율적인 방법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주식 투자를 장보듯이 해라. 이제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확률이 50% 이상이면 무조건 수익이라는 소리죠. 만약에. 근데 확률이 50%여도 예를 들어서 몰빵 투자 하게 되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확률이 한 80%, 90% 돼야 소액 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면은 예를 들어 손절이 있어요. 100만원에서 5%면은 95만원 되죠? 자, 95만원에서 100만원 올라면 5%가 넘어요. 5%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된다고요. 근데 95만원에서 사서 100만원이 됐어요. 5% 이상 수익이죠. 자, 이거를 반대로 보면 좀 프로테이지를 크게 보면 종목을 샀는데 50% 손실이 났어요. 근데 그 종목이 가격이 만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50% 손실이 났으면 5천원이 됐어요. 근데 5천원일 때 사서 다시 1만원이 됐어요. 그럼 100% 수익이죠. 근데 만원에 샀을 때 50%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50% 손실이잖아요. 근데 다른 5천원 종목을 사서 만원이 됐어. 그러면은 이거는 100% 수익이잖아.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OCI, 저저번주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인데 이게 60만원까지 갔었어요. 엄청나게 태양광 붐이 일면서 고평가가 됐었죠. 근데 지금 뭐 8만원 선이에요. 7만 몇천, 7만 8천원 뭐 그러니까 이게 6만원까지 떨어졌었죠. 근데 12만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8만원에 샀는데 이게 4만원까지 떨어진다 그래도 이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회사가 안전하다 그러면 더 사야죠. 더 싸졌으니까. 그래서 뭐 6만원 되면 50% 수익 보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8만원에 샀던 비중은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8만원 위로 올라올 때까지. 그런 식으로 손절이 없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야 주식 투자는 안전하게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자금이 없어서 싼 종목이 계속 나오고 해도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목 수를 최대한 늘려라. 그리고 이제 종목 분석을 할 때는 매일매일 그 종목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달, 두 달 만에 회사가 달라지진 않아요. 3개월, 6개월 한 번씩 펀드멘탈. 자, 분기 수익이라고 나오죠. 지표가 분기별로 바뀌어요. 그러면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는지만 확인을 하면 돼요.
그리고 주가가 급상승을 한다면 어차피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되고요. 이제 10배 이상 소위 1000% 난 종목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 종목에서도 1000%가 여러 번 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삼성전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주가 상장했을 때 얼마였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1000원을 공모하고 뭐 그랬던 걸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28만원까지 간 것도 봤어요. 근데 리니지는 내가 게임을 했었는데 이때 주식을 살 생각을 못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굉장히 좋은 거다. 주식 투자는 이제 그 기업과 내가 매매를 하는 그 종목군의 그 종목의 기업과 동업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어도 간접적으로 투자자, 쉽게 말해서 사업 파트너가 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투자의 개념으로 장기적으로 보유하며 복리 효과를 봐야 한다. 이제 지금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 간지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뭐 성과가 많이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손절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비중을 너무 많이 들어가서 회복이 되게 더딘 거예요. 이때쯤이면 상승하겠다 알아도 더 이상 투입할 자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익을 보면서 수익금을 계속 쌓아가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지속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계좌 잔고에 넘쳐나게 돼요. 지금도 지금 주식 비중이 100%예요. 한 현금 비중이 한 2-3% 될 거니까 한 97%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트레이딩을 지속하면서 현금 비중을 만들어 가는 것도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며 조금씩 이제 더 신경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1월달, 2월달, 3월달에는 계좌가 충분히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도 모두 성투하시고요. 2016년도도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2017년에는 전부 주식하셔서 돈 많이 버세요. 지금까지 주식 컨텐츠 230만원으로 10억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는 BJ 이빨 톡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을 때는 이제 바닥에서 쌀 때 사게 되면 적정 가격에 왔을 때는 매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비싸게 형성이 되었을 때 매도를 하게 되면 바닥에서부터 샀으니까 이제 보유를 하면서 이제 복리로 자산 증식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14년, 15년, 16년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고요. 흑자 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EPS를 보면 12월 뭐 그 얘기를 해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14년도에 흑자 전환해서 3년 연속 흑자를 보고 있고 흑자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사업 구조가 개편이 됐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서 돈을 되게 잘 벌고 있다는 지금 되게 잘 벌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안전성과 수익성이 확보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안전성 같은 경우를 보는 거예요. 전 볼 때 자본총계, 부채총계만 봅니다. 자, 부채율이 얼마나 되느냐. 부채 비율이 보면 56%, 13년도에 이제 적자를 봤던 해죠. 그리고 14년도부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지금 부채 비율이 다시 떨어졌죠. 그러면서 자본총계는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부채총계는 2015년보다 지금 낮아졌다는 거예요. 부채가 줄어들었죠. 그럼 이건 긍정적인 신호인 거죠. 그러니까 자본총계가 부채총계보다 많은 회사, 그런 회사가 안전한 회사다. 그런 종목을 위주로 담는다. 이제 바이오 같은 종목들을 담을 때가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은 사실 없어요. 저 PBR인 종목이 없기 때문에 그 섹터군에서 낮은 그 종목군들을 이제 선별해서 이제 매매를 하고요. 보통 일반 제조업이라든가 일반 업종에 관해서는 항상 저 PBR주를 위주로 매매를 합니다. 자, 쌀 때 살 수 있는 방법을 지속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제가 음봉에 사고 양봉에 파는 것도 그 방법을 지속으로 고민을 했는데 쌀 때, 이제 가장 쌀 때가 언젠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주식이 어디까지 갈지, 주식 가격이라는 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신밖에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거를 판단을 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싼 구간에 들어왔을 때 더 싸지더라 그러면 더 담는 거죠. 그러니까 손절이 없는 매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손절이 있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손절이 있다면 10,000원 20%가 하락했어요. 뭐 지수 영향이든 뭐 글로벌적으로 무슨 뭐 금융위기 같이 2008년도 금융위기나 뭐 IMF 같이 그런 위기가 오게 되면 일단 현금을 확보하고 싶은 심리가 강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던 자금을 빼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회사는 돈을 잘 벌고 있어도 주가가 이제 급격하게 빠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10,000원 샀는데 8,000원이 됐어요. 근데 8,000원이 됐으면 20% 하락했는데 예를 들어서 5% 손절을 했어. 야, 그럼 20%까지 하락했는데 내가 5% 손절했으니까 잘했다. 근데 나중에 이게 80,000원 간다고요. 그럼 800%를 안녕하세요. 23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는 BJ 이빨 톡톡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싸면 사고 비싸면 팔아라.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요. 당연한 얘기고 간단한 얘기인데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왜? 쌀 때 사게 되면 사람들의 관심이 시들해져 있기 때문에 주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딘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리고 장기간 투자를 해야 되는 장점 아닌 단점이 있죠. 가장 싸게 샀기 때문에 어차피 복리 효과를 누리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저에게는 가장 올바르고 가장 완벽한 투자 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원래 12월 달에 원금 손실분은 다 회복을 하고 1월 달부터 수익권으로 돌아설 수 있게 지금 포트폴리오는 어느 정도 짜져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지금 트레이딩을 굉장히 자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매도금이 이렇게 계속 잡히죠. 이렇게 트레이딩을 계속 자주 하면서 수익 본 거를 팔아서 다시 다른 종목으로 사고 내려온 종목을 사고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9월달 뭐 10월달 이때 이제 폭락을 했던 그 지수들이 아직 회복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장기화가 되고 있고요. 지금 제가 9월 27일 제가 진입 시점이 되게 안 좋았어요. 처음 이제 투자 진입 시점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래 걸리고 있는 거고, 계좌 손실률이 마이너스 15%까지 갔다가 지금 2.6%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이제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되면은 이제 수익권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안 돌아서면 말고요. 뭐 천천히 돌아서도 나중에 쌓아서 이제 수익금이 쌓여가는 걸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니까요. 2016년 9월 27일날 230만원으로 이제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16년 12월 25일날 28만원을 추가 입금을 했습니다. 이제 적립식으로 자본이 되게 소자본이기 때문에 저축을 주식계좌, 주식에다 하라.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저축을 은행이 아니고 주식에다 하게 되면 주식 투자로 저축을 하게 되면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뭐 금리 1%, 2%대 은행 예금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인플레 때문에 자기 자본을 보유를 하고 있어도 돈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가난해지는 효과를 발생한다. 효과가 생긴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투자 금액은 그래서 258만원이 됐고요. 계좌 손실률은 지금 2.6% 정도. 여기 보면 지금 이제 251만 2,800원. 뭐 이게 지금 예탁자산으로 나오죠. 그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월말, 이제 월별 수익률 현황을 보게 되면 이제 9월 27일날 시작을 해서 10월, 11월 달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러면서 저도 똑같이 이렇게 손실을 많이 입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 달 돌아오면서 5,200 주당 5,242원을 벌어들였어요. 15년도에. 근데 12년도에 7,927원을 벌었는데 PBR이 낮아지면서 주가가 빠졌다. 이건 지금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2014년도 보면 이제 손실을 크게 2013년도에 손실을 크게 봤다가 2014년도에 턴어라운드를 했죠. 그러면서 PBR이 지속적으로 올라갔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이제 수익성이 좋아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성장성도 인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14년도에 상승을 하고 15년도에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지금 다시 저 PBR 구간에 들어와 있다. 싼 구간에 들어와 있다.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삼양홀딩스죠. 자, 삼양홀딩스 차트를 한번 보면 일봉으로 말고 월봉으로 보게 되면, 자, 2014년도에 턴어라운드. 자, 여기까지 받아서 바닥 다지고 계속 적자를 보니까 이제 바닥을 다지고 턴어라운드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15년도에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자, 15년도에 85,000원, 9만원에서 30만원까지 300% 뛰었죠. 300% 갔다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제 빠지고 조정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저 PBR이 형성이 된 거죠. 삼양홀딩스 같은 경우. 그럼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게 1년, 2년 있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주식 모아가기. 제 전 영상에 보면 있는데, 유튜브 보면 전 영상에 제가 어떻게 모아가는지 그 방법을 영상으로 담아놓은 게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고, 이렇게 주식을 담아가서 그렇게 해서 수익금으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손절이 없기 때문에 수익이 날 때마다 조금씩 챙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금으로 물량을 모아가고, 이게 튀게 되면 이제 튀게 되는 구간에는 계속 지속 보유를 해서 100%, 200%, 최소 100% 이상. 최소 저는 제가 매매를 하게 되면 이제 주식을 모아서 물량을 보유하고 있게 되면 최소 100% 이상의 수익이 나지 않으면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전부 100% 이상의 수익이 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런 종목들만 지금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삼양홀딩스는 싸다. 그리고 다음에 보는 게 이제 지속 흑자 종목을 찾아라. 여기 보면 EPS가 제가 말씀드렸죠. EPS가 뭐냐면 한 주당 이익을 얼마나 냈느냐. 그럼 이게 보면 주가가 예를 들어서 지금 11만원이다. 11만원인데 7,900원을 벌어요. 그러면은 7%, 뭐 6%, 7% 사이때 되겠죠. 1년에 6%, 7%의 수익률은 가능한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고평가되어 있을 때만 매도합니다. 적정 가격에 발생을 하는데 성장이 따라오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시류가 반대로 돼서 되게 성장이 가능한 섹터인데, 그런 종목인데, 그런 산업군에 있는 주식인데 수익성이 지금 현재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종목은 투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성장성보다 중요한 거는 안전성과 수익성이다. 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쌀 때 살 수 있는 방법을 지속 고민해라.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게 있죠. 음봉에 사고 양봉에 팔아라. 음봉에 샀다는 소리는 주가가 빠졌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접근을 해서 그런 것부터 해서 뭐 이런저런 보조지표도 보고, 굉장히 제가 참고로 보고 있는 지표들은 사실 몇 개 안 되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봤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맞는 투자법을 찾은 거고,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있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자기에 맞는 투자법을 꼭 발굴해 내셔야 지속적으로 수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식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식 투자를 장 보듯이 해라. 이 소리는 그러니까 분할 투자를 하라.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하라는 소리예요. 한 종목에 몰빵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분산 투자를 해서 이것저것 담아놓고, 이제 싼 주식 이것저것 담아놓고 그 중에 비싸지는 것들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 팔아서
수익을 챙겨서 다시 싼 주식으로 사고, 그걸 지속 반복하는 게 투자. 그걸 지속 반복하는 게 이제 투자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자산 증식이 저절로 되겠죠. 자, 오늘 일주일마다 지금 추천 종목이 나가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는 OCI가 나갔고, 자, 저번 주에는 S&T 홀딩스가 나갔죠. 제가 투자드리는 종목은 1년, 2년, 3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들이에요. 지금 단기 시세를 보고 판매를 하는,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종목들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뭐 지나보면 알겠죠, 이 종목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처음에 목차에서 말씀을 드렸죠. 저 PBR 종목을 찾아라. PBR 같은 경우는 1이 자산 대비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시가총액을 나눈 값. 그러면 보통 보면 0.78이다. 지금 삼양홀딩스 같은 경우는 PBR이 0.78이에요. 그럼 자산 대비 20% 정도 저렴한 구간에 있어요. 그럼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을 지속할 것이고 수익을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지 그것만 보면 확인이 되겠죠. 지금 보시면 PBR이 2015년에서 16년도에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가 빠졌단 소리예요. 싸졌는데 보면은 EPS가 이제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반등이 들어오고 이제 트레이딩을 지속을 하면서 이제 수익금을 쌓아오고 있는 과정이고요. 여기서 이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한번 보면 지금 이제 종합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이때가 이제 트럼프 악재였어요. 이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제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비중이 100% 다 차있기 때문에 새로 투입할 수 있는 현금이 없었습니다. 현금이 있는 분들은 지금 무조건 담으면 돼요. 그 다음날부터 이렇게 급상승을 해서 제자리까지 돌아갔다가 이제 다시 빠졌습니다. 자, 이게 확인하고 가려는 성향이 있어서 그래요. 주식이라는 거는. 그래서 다시 제자리, 이 밑에 자리까지 오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반등을 해서 지금 이 위에 자리를 지금 뚫었죠. 그럼 이 다음은 어디까지 가느냐? 자, 이 선까지 가겠죠. 여기에서 한번 눌렸다 갈 수도 있고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고, 이 자리 갔으면 또 한번 쉬었다 가든지 아니면 밑으로 빠지게 돼. 이게 주식도 마찬가지고 세상 모든 것에는 파동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항상 올라가고 좋은 일만 생기는 확률도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고요. 항상 안 좋은 일 그리고 하락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식 투자도 이런 부분을 염두를 해두고 해야 되겠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자, 트럼프 악재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반등을 줘서 회복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하는데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 위에까지 확인을 하고 바로 뚫어버렸어요. 그럼 자, 여기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이 저항대 강하게 지금 강하게 저항을 주고 있는 그 저항대에 닿아서 다시 이제 미끄러 빠졌고요. 여기서 올라가서 길게 보면 이 저항대를 돌파하게 되면 이 윗자리, 그리고 주봉, 월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때 2008년도에 자, 금융위기,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1년 동안 이렇게 빠졌다가 지금 다시 회복을 했죠.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오지가 않고 살짝 내려왔다 지금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 윗자리를 뚫으면 3,000, 4,000, 뭐 5,000, 막 코스피 지수가 그렇게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방송을 이어가 볼게요. 그렇게 해서 계좌 현황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 2.6% 정도 손실 중에 있습니다. 지금 투자 기간은 3개월 됐고요. 자, 싼 주식 골라 담는 법. 일단 저 PBR 종목을 찾아라. 일단 가격이 싼지 비싼지를 이제 알 수 있는 지표. 그걸 저 PBR. 그 하나만 보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둘 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종목에 넣어둘 때, 이제 그것을 판단하는 지표로 저는 PBR을 보고요. 지속흑자 종목을 찾아라. 그러니까 돈을 계속 벌고 있는지, 그러니까 수익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은 첫 번째 볼 게 안전성.
그 다음에 볼게 수익성. 마지막으로 볼게 성장성이다. 자, 안전성, 수익성이 계속 지속